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라이트웍스 14 강좌를 준비했습니다. 예, 제가 이제 기존에 12버전의 강좌를 만들었었는데,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이제 좀 변경된 사항이 있어요. 그 덕분에 이제 제 유튜브 채널에 요청하신 분들이 있어가지고, 이 강좌를 만드는 거고요. 예, 이렇게 홈페이지에 와보시면, 지금 강좌는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 가지고 다운로드부터 해가지고 편집하는 방법까지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예. 웹 브라우저에서 lwks.com을 치시면 이제 라이터스 홈페이지로 오실 수가 있고요. 홈페이지에 보시면은 이제 다운로드 페이지가 있어요. 윈도우, 리눅스, 맥 OS까지 이제 다양한 운영체제를 지원하니까는 저희 사용하는 운영체제에 맞춰가지고 다운로드를 하시면 돼요. 제일 먼저 이제 바뀐 거는 지금 기존에 이제 라이트웍스는 다운로드를 해가지고 설치한 다음에 사용하려고 하면은 그 계정을 등록을 해가지고 레지스터 있죠. 여기에서 등록을 해가지고 그 유저네임하고 패스워드를 쳐가지고 이제 프로그램에서도 로그인을 해야 사용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설치를 한 다음에 7일 동안은 그냥 계정 없이 체험판을 이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 7일이 이제 지난 다음에, 그러니까 체험 기간이 만료되면은 계정을 등록을 해가지고 사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프리 버전이든 프로 버전이든 마찬가지예요. 프로 버전은 구매를 하셔야 되는 거고, 프리 버전은 그냥 무료로 이용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계정을 필요로 해요. 계정 등록은 이제 홈페이지 우측 상단에 레지스터에서 이제 등록을 하시면 되고요. 클릭을 하시면은 예, 사용자 정보를 입력을 하라고 나오죠. 네임은 이제 닉네임 같은 거고요. 유저네임하고 비밀번호가 중요해요. 이 유저네임이 이제 아이디고 로그인할 때 아이디, 그리고 패스워드는 비밀번호예요. 요걸 뭐 이메일하고 패스워드 그리고 뭐 이렇게 다 등록을 하시고, 그 로봇이 아닙니다 체크를 하신 다음에 요것도 체크하시고요. 요거는 뭐 뭐 법적인 뭐 그런 거 있죠. terms and condition? 예, 아무튼 그래 continue를 누르시면은 여기 입력하셨던 이메일로 라이트웍스 쪽에서 이제 이메일을 발송을 해요. 확인 이메일을. 라이트웍스 같은 경우 이제 외국 사이트이기 때문에 그 네이버나 다음 같은 이제 메일 서비스에서는 스팸 메일로 간혹가다 이제 분류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 이제 메일이 안 오신 분들은 스팸 메일함을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라고요. 그 메일을 열게 되면은 이제 가운데 정도에 링크가 있어요. 링크 주소가 하나 있는데 그걸 클릭하셔가지고 확인 완료를 해야지 이제 계정 등록이 완료가 되고요. 예, 유저네임하고 비밀번호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프로그램을 설치하실 때 저는 지금 이제 설치를 다 한 상태인데, 프로그램을 설치할 때 이제 중간 정도 과정에서 그 숫자를 입력하는 부분이 나와요. 그거 같은 경우 이제 그 전문 영상 편집 업체에서는 여러 개의 라이트웍스를 사용하니까는 그 각 개별 머신마다 이제 번호를 부여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구별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냥 일반 사용자들은 그런 게 필요 없으니까 아무 숫자나 입력해가지고 사용을 하시면 돼요. 저도 그냥 아무 2번 입력해가지고 그냥 설치를 완료했고요. 좋아요. 그럴까지 설명을 했어요. 설치를 하시면 이제 바탕화면에 이렇게 바로가기 아이콘이 생성이 되고요. 얘를 더블 클릭하시면은 이제 라이트웍스가 실행이 되겠죠. 예, 이게 이제 최초의 화면이고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는 화면은 프로젝트를 관리하는 화면이에요. 지금 만들어 놓은 프로젝트가 없기 때문에 그냥 빈 화면이고요.
하단에는 이제 버전이 이렇게 표시가 되고, 그리고 그 우측에는 트라이얼, 그러니까 그 남은 기간이 이렇게 표시가 되죠. 저 같은 경우 이제 3일이 지난 것 같아요. 이제 4일 남았다 표시가 되는 거고, 기본적으로 이제 라이트웍스 쓰시는 분들이 설정하실 것들이 있어요. 우측 상단에 보면은 시스템 세팅 버튼이 있고요. 얘를 클릭하시면은 힌트하고 툴팁이 필요 없으신 분들은 얘를 체크를 해 주시면 되고요. 툴팁 같은 경우는 네버 눌러주시면 돼요. 네버. 됐죠? 저는 그냥 꺼줄게요. 얘를 꺼주고, 그리고 어피어런스에서 폰트 부분에 보시면 타이페이스라고 있는데 기본값이 에어리얼로 돼 있을 거예요. 얘를 한글 폰트로 변경을 해주시면 좋아요. 예, 맑은 고딕 선택하시고 Use New Setting. 뭐 나머지는 뭐 자기 취향에 맞게 이제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저는 Use New Setting을 할게요. 이거 아마 초기화도 있을 거예요. 여기 초기화 있죠. 리스토어 팩토리 디폴트, 이게 공장 초기화예요. 됐어요. 되돌리기. Use New Setting. 예, 됐어요. 그리고 예,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어 줄게요. Create a new project. 요거 클릭하시면 되고, 예, 프로젝트 이름을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죠. 영문 같은 경우는 그냥 바로 입력이 돼요. 한글 같은 경우는 입력이 안 돼요. 아무리 쳐도, 이렇게 쳐도 입력이 되네. 왜 되지? 이게 뭐 문자가 특수 문자가 들어가면 입력이 되나 보네요. 안녕. 네, 이런 식으로요. 제가 기존에 이제 메모장을 이용하는 방법을 설명을 해드렸어요. 메모장에서 한글 입력을 하시고 얘를 복사하신 다음에 컨트롤 C 복사, 컨트롤 V로 이렇게 붙여놓는 방법을 이제 설명을 해드렸었고요. 이렇게 쓰셔도 되고, 아니면은 메모장 열기 귀찮으신 분들은 방금 전에 이제 특수문자 이용을 했잖아요. 치시고 스페이스바 치시고 이렇게 하시고 꽃 뭐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하시면 돼요. 꽃 C 스페이스바 준, 네, 이런 식으로요. 됐죠? 메모장이 좀 더 편하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바로 입력하고 복사한 다음에 붙여놓으면 되니까요. 프레임 레이트를 골라주셔야 돼요. 추즈. 오토는 이제 자동이고요. 그리고 믹스드 레이트 같은 경우는 그 영상마다 이제 다양한 프레임 레이트가 있는데 그거를 이제 섞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 이제 보통 고정을 많이 써요. 촬영할 때도 24fps나 30fps로 이제 녹화를 하고요. 녹화도 그렇게 하고 뭐 비디오 카메라로 촬영할 때도 그렇게 촬영을 하고요. 지금 강좌 보시는 분들이 사용하시는 fps로 고른 다음에 예, 생성을 하면 돼요. 저는 24fps로 하고 크리에이트 누를게요. 여러분 이제 새로운 프로젝트가 만들어진 거예요. 안 껐나? 껐는데 왜 나오지? 됐죠? 기존 이제 프로젝트 들어와 보면은 인터페이스가 변경이 됐어요. 지금 로그 뭐 이렇게 상단에 로그 에디트 VFX 오디오 이렇게 있고, 그리고 로그 안에는 뭐 이렇게 컨텐츠를 표시해주는 창이 있고, 그리고 각 클립을 여기서 표시를 해주는 것 같아요. 노소스라고 돼 있는데 여기서 표시를 해주는 것 같고, 그 클립마다 메타데이터가 있을 거예요. 뭐 그런 것들 표시해 준 거 있고요. 큐 마커, 이건 뭐 영화나 뭐 드라마 같은 데 쓰는 건데 저 잘 모르겠어요. 안 쓰는 거니까 뭐 크게 신경 안 쓰고,
요게 이제 새롭게 변경된 인터페이스고, 기존의 인터페이스로 쓰고 싶으신 분들은 바깥으로 나가가지고요, 시스템 세팅에서 프로젝트 레이아웃이 있어요. 지금 고정으로 돼 있죠. 픽스드. 이거를 플렉서블로 변경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기존 인터페이스로 쓰실 수가 있어요. 됐죠? 파일 불러오기부터 파일 불러오고 임포트하고, 네, 시퀀스 예전에 에디트였는데 지금 이제 시퀀스라고 명칭이 변경이 됐고요. 이것도 이렇게 만들 수가 있어요. 기존 인터페이스는. 다시 지울게요. 다시 바깥으로 나가가지고 저는 이제 변경된 인터페이스로 설명을 하려고 해요. 기존 인터페이스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전에 만들어 놓은 그 강좌를 보시면 돼요. 크게 바뀐 게 없고, 있어요. 프로젝트 레이아웃 픽스드 이렇게 됐죠? 크리에이트 뉴 프로젝트 컨트롤 V 24fps 크리에이트 됐죠? 예, 로컬 파일 뭐 지금 로그 탭에서 로그 항목에서 뭐 로그 항목에서 하셔도 되고 아니면 에디트로 바로 넘어가셔도 돼요. 이 창은 다 있으니까. 근데 여기가 이제 창이 크니까 좀 더 확인하기가 좋겠죠. 로그 항목에서 로컬 파일로 가가지고 그 파일 있는 위치를 찾아 편집할 때 사용할 뭐 이미지라든가 영상 그리고 오디오 같은 파일이 있는 위치를 찾아가지고 가지고 오시면 돼요. 저 같은 경우 바탕화면에 벚꽃 폴더에 있고요. 이렇게 있죠. 이미지가 있고 영상이 있고요. 그리고 오디오가 있어요. 여기서 이제 확인하셔야 될 부분은 이미지 같은 경우 이렇게 번호가 연속되는 게 있어요. 지금 6383, 6384, 뭐 아니면은 6391, 6392 이렇게 연속되는 파일 이름들이 연속되는 이미지들이 있는데 이런 거 같은 경우 기본값이 요 로컬 파일 창에서 우측 클릭하시면은 우측 마우스 버튼을 클릭하시면요. 비디오 부분에 디텍트 이미지 시퀀스 부분이 있어요. 여기 기본값이 이렇게 체크가 돼 있어요. 그러면은 아까 전에 이제 번호가 연속되는 애들을 이렇게 자동으로 이미지 시퀀스 해가지고 그러니까 영상처럼 이렇게 합쳐서 보여줘요. 합쳐서 뭐 이렇게 불러와도 이미지 시퀀스로 작업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불러오면 되겠죠. 근데 개별 이미지로 불러오고자 하시는 분들은 우측 클릭해가지고 요 디텍트 이미지 시퀀스를 체크해 주시면 되고요. 그럼 개별 이미지로 불러올 수가 있어요. 한 장 한 장. 그리고 이미지 같은 경우는 불러올 때 그 시간, 기본 시간이 설정이 되거든요. 기본값이 60초예요. 60초. 스틸 듀레이션 요거를 적당한 값으로 하셔도 되고 입력이 되나? 입력이 안 되네요. 저는 5초로 불러올게요. 5초. 5초로 설정을 하고 나머지는 뭐 잘 몰라요. 제가 잘 모르는데 안 건드려도 될 것 같아요. 5초. 그리고 여기 썸네일 사이즈 있죠? 이 썸네일 사이즈 요거에 아마 미디엄으로 돼 있을 거예요. 보통 자기가 원하는 사이즈로 고르시면 돼요. 전 스몰로 할게요. 예, 이렇게 설정 변경하시고 다시 닫아주시면 되고요. 전체 선택해가지고 파일을 불러올게요. 선택하는 방법은 뭐 컨트롤로 이렇게 개별 파일을 선택하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Shift 눌러가지고 이렇게 그쵸? 처음 선택한 거하고 Shift 누르고 마지막 거 선택을 하면 그 사이에 파일들이 다 선택이 되겠죠. 이렇게 불러오시면 돼요. 얘를 우측해가지고 임포트가 있나? 없네요. 이렇게 선택을 해가지고 지금 요 우측에 empty라고 돼 있죠. no source. 여기다가 드래그 하시면 돼요. 드래그 앤 드롭. 왜 안 가져가죠? 예, 이렇게 드래그 앤 드롭 되죠. 그럼
그 파일들 밑에 imported라고 되고요. 표시가 되고요. 얘는 이제 불러왔다는 뜻이겠죠. 프로젝트 컨텐츠에 가보면은 이렇게 불러온 파일들이 표시가 돼요. 얘도 지금 썸네일 사이즈 아마 크게 볼 거예요. 이렇게 라지로 보이나? 미디엄 라지로 보일 거예요. 처음 설치하신 분들은 우측 마우스 버튼 클릭하시고 뷰 커맨드 타일 사이즈에서 스몰로 이렇게 변경을 해주시면은 작은 아이콘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각각 파일들은 이렇게 직접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사운드도 지금 사운드 제대로 안 들리죠? 이게 파일 문제가 아니고 라이트업스에서 불러올 때 문제 같아요. 얘를 지워주고 다시 로컬 파일로 가가지고 얘만 더블 클릭해가지고 다시 불러올게요. 이제는 아마 제대로 나올 거예요. 이게 무슨 문제인지 모르겠어요. 만약 이렇게 해도 제대로 안 불러지는 분들은 팟인코더 같은 인코딩 프로그램 이용을 해가지고 라이트웍스에서 제대로 인식되는 파일 형식으로 변경을 해주셔야 돼요. 영상도 마찬가지고요. 로컬 파일은 이제 자기 하드 디스크에 있는 파일을 불러오는 창이고, 프로젝트 컨텐츠는 이 프로젝트에 이제 불러온 클립들이나 아니면 시퀀스 같은 이런 것들을 다 표시를 해주는 거고요. 그리고 기존엔 오디오 네트워크하고 폰트5가 없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라이브러리 같아요. 그러니까 얘는 오디오 라이브러리겠죠. 음악이라든가 음향 효과 같은 거 이제 검색을 해가지고 저 같은 경우 이제 오디오를 요새 유튜브 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페이스북 동영상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이제 저작권 있는 음향을 쓰면은 오디오를 쓰면은 그 저작권 때문에 이제 광고라든가 그 광고 수익 같은 걸 못 받는데 그런 거 안 걸리려면은 유튜브 같은 데 보시면 오디오 라이브러리 있어요. 계정을 만드시고 크리에이터 스튜디오 안에 들어가면은 만들기 밑에 오디오 라이브러리라고 있는데 무료 음악이 있죠. 음향 효과도 있고요. 여기 있는 음악들을 가져다 쓰시면은 무료로 이제 수익 창출하실 수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도 지금 사용하는 음악을 여기서 검색을 해가지고 가져왔고요. 벚꽃은 이제 봄에 피니까 스프링 검색을 해가지고 이제 봄 음악을 가지고 온 거예요. 미리 듣기도 할 수 있고요. 왜 안 나와? 이렇게 들어보시고 이제 다운로드 하실 수가 있어요. 여기 다운로드 표시 있죠. 네, 요거 이용을 한 거고, 요 라이트웍스의 오디오 네트워크도 이런 서비스일 거예요. 근데 여기는 유료가 많을 거예요. 대부분 유료일 거고, 폰드5 같은 경우는 동영상 라이브러리 같아요. 여기 제가 이제 체리블러썸이라고 검색을 했었는데 달러 표시가 되는 거 보니까는 무료보다는 거의 유료인 것 같아요. 유료죠. 프라이스 가격이 있어요. 다 유료예요. 다 유료. 직접 찍어서 쓰는 게 제일 편해요. 그쵸. 요런 라이브러리가 같이 있다. 그 정도? 아무튼 파일을 불러오셨으면은 그 다음 로고 항목에서 에디트 항목으로 넘어갈게요. 스위치 투 에디트 뷰, 에디팅 뷰. 이것도 참 되게 웃긴 게 프로젝트 컨텐츠 창이잖아요. 에디트 뷰로 넘어가면은 또 프로젝트 컨텐츠 창이 있는데 아이콘이 확대돼 있어요. 이런 것도 같이 연동해 놓으면 참 좋을 텐데. 얘를 다시 스몰로 변경을 해주고요. 일단 창을 크기를 조절해 줄게요. 조절하실 수 있어요. 원하는 창 크기로. 됐죠? 지금 에디팅 모드로 오면은 시퀀스가 자동으로 하나가 생성이 돼 있고
우측 상단은 프리뷰 화면이고요. 그 하단은 타임라인이에요. 이 두 개는 이제 연동이 되어 있고, 이렇게 이 빨간 선은 이제 현재 시간 표시선인데 보통 편집점이라고 많이 해요. 뭐 프리미어나 베가스에서는 CTI라고 Current Time Indicator, 그러니까 현재 시간 표시기라고 이렇게 많이 지칭을 하고요. 전 그냥 편집점이라고 할게요. 얘를 타임라인에서 움직이면은 이 프리뷰에서도 움직이죠. 프리뷰 화면에서 이렇게 움직이고요. 이렇게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럼 영상을 올려볼게요. 프로젝트 컨텐츠에서 영상을 이렇게 가져오셔가지고 올리시면 돼요. 됐죠? 요거 같은 경우는 요 프로젝트 컨텐츠에서 영상을 확인하실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하단에 보시면 이렇게 빨간 표시가 있는데 이렇게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 확인한 위치부터 이렇게 영상을 가져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인점 아웃점을 지정을 해가지고 한영 한글 영문에서요, 단축키 O를 누르면은 그 부분만 이렇게 가지고 올 수가 있어요. 요 표시한 부분 없애는 건 단축키 P고요. 선택하고 P. 그리고 처음으로 가가지고 처음 부분을 이렇게 불러올게요. 전 전체를 불러온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재생을 해보시고, 지금 오디오는 필요가 없으니까는 영상을 일단 다 불러올게요. 영상을 두 개를 다 불러오고 이렇게 이제 벚꽃나무 밑에 가서 촬영을 한 거예요. 됐죠? 오디오는 이제 필요가 없으니까요. 비디오 트랙을 이렇게 꺼주시고 최초로 이동을 한 다음에 0초로 이동을 하신 다음에 리무브 마크드 섹션이나 아니면은 딜리트 더 마크드 섹션 요거 눌러가지고 오디오만 이렇게 삭제해 줄 수가 있어요. 얘는 이제 영역이 표시 안 됐을 때는 요 편집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뒷부분을 다 날리는 거고요. 이렇게 만약에 인점 아웃점 인점하고 이렇게 인점하고 아웃점이 설정된 경우에는 요 표시된 영역을 이렇게 지워줘요. 근데 이제 리무브 같은 경우는 삭제하고 빈 공간을 남기는 거고요. 딜리트 같은 경우는 삭제하고 그 뒤에 클립을 이렇게 붙여주는 거예요. 그 빈 공간을 없애고 뒤에 클립을 그냥 붙여주는 거죠. 앞에 클립 뒤로 바로. 그런 차이가 있어요. 단축키는 I하고 O, 그리고 리무브는 Z, 그리고 딜리트는 X예요. 그리고 표시된 영역을 클리어 해주는 거는 단축키 P예요. P. 이렇게 됐죠? 일단 오디오를 다 지워줄게요. 비디오 트랙을 끈 상태고요. 비디오 트랙 다시 켜주시고 이제 비디오도 적당히 정리를 지워줘야겠죠? 뭐 여기서 직접 이렇게 인점 아웃점 표시해줘가지고 지워줄 수도 있고, 되돌리기는 컨트롤 Z고 되돌린 걸 다시 되돌리는 건 컨트롤 Y예요. P 눌러가지고 인점 지워주고요. 그리고 클립 사이를 이동을 할 수가 있는데 단축키는 A하고 S예요. 여기 프리뷰 화면 밑에 점프 백워드 그리고 점프 포워드가 있죠. 요것들이에요. 요것들 A하고 S. 됐죠? 그리고 편집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뭐 지금 인점 아웃점 이렇게 이동을 해가지고 이동하면서 인점 아웃점 설정을 해주고 그 부분만 이렇게 지워도 되고요. 이런 식으로 편집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각 클립 사이에 이렇게 마우스 커서를 가져가면은 디귿자 뒤집어 놓은 표시하고 그리고 클립 가운데에 놓으면은 이렇게 양쪽으로 표시가 되죠. 그리고 뒤에 클립으로 갖다 놓으면은 이렇게 우측 디귿자 모양으로 되고요. 이렇게 편집을 할 수가 있는데 이 모양은 굉장히 중요해요. 디귿자, 그러니까 앞에 클립 방향이 좀 더 가까이 있을 때는
뒤에 클립엔 영향을 안 주고 앞에 클립만 이렇게 조절할 수가 있어요. 뒤에 클립은 그대로 따라오기만 하죠. 이렇게 하실 수가 있고, 양쪽으로 표시될 때는 그 뒤에 클립, 그러니까 두 클립을 모두 이렇게 조정을 해요. 길이, 그러니까 위치는 전체적인 길이는 안 바뀌고 요 클립들 길이만 이렇게 변경이 되죠. 요걸 뭐라고 3점 편집인가? 아무튼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앞에 클립 같은 경우, 아니 뒤에 클립 같은 경우는 앞부분에 영상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블랙으로 채우는 거고요. 저는 이걸 원치 않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조절해 주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뒷부분은 그냥 이렇게 조절만 해주네요. 이게 또 다르구나. 뒷클립 같은 경우는 이렇게 조절하면은 그냥 그 뒷부분만 이렇게 조절해 주나 봐요. 앞에 클립은 전혀 건들지 않고요. 이렇게 편집할 수 있다. 뭐 인점 아웃점 선택을 해가지고 이렇게 잘라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요 각 클립 사이에 마우스 커서를 이동을 해가지고 클릭하고 이렇게 길이 조절도 할 수 있다. 이때 디테일하게 조절하고 싶으시면은 타임라인을 이렇게 확대하신 다음에 이렇게 편집하셔도 좀 더 정확하게 편집을 하실 수가 있겠죠. 이렇게 하시면 돼요. 단축키는 플러스 마이너스예요. 키보드에서 마이너스 축소 플러스 확대. 예, 됐어요. 영상까지 넣었고요. 이제 이미지를 넣어볼게요. 얘 말고 돌아간 걸 한번 넣어볼게요. 5초만 들어오죠. 이렇게 최초 이미지를 불러올 때 5초로 설정을 했기 때문에 딱 5초만 들어오는 거고요. 좋아요. 지금 이미지가 돌아간 상태예요. 이따가 효과를 주면서 얘를 뒤집고 확대를 할 거기 때문에 일부러 이런 이미지를 가지고 온 거고요. 다른 이미지를 또 가지고 가볼게요. 뭐 이미지를 한꺼번에 가져올 때는 이렇게 여러 개 컨트롤이나 시프트를 이용을 해가지고 여러 이미지를 선택을 해가지고 불러오시면 돼요. 이렇게 그러면은 일렬로 이렇게 나열이 되죠. 됐어요. 이렇게 다 가지고 왔어요. 지금 저 같은 경우 이제 디지털 카메라로 촬영을 했는데, 디지털 카메라 같은 경우 포맷이 4:3이고 지금 영상에서 편집을 할 때 만든 프로젝트는 16:9 비율의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그 4:3 이미지를 16:9로 넣었기 때문에 이제 좌우로 이 검색이 이렇게 들어간 거고요. 나중에 이제 확대를 하면은 위아래가 잘리겠죠. 요 부분을 채우려고 확대를 하면요. 그런 부분은 감안을 해 주셔야 돼요. 예, 이렇게 이미지까지 넣었고요. 그 다음에 오디오를 밑에 깔게요. 어디였어? 와, 예, 붙였죠? 예. 오디오도 처음부터 나오게 됐어요. 좋아요. 예, 이렇게 했죠? 이제 오디오 잠깐 꺼주고 다시 켜주고 오디오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편집을 해줄게요.
그 오디오하고 이제 영상을 맞춰주는 거는 거의 편집의 기본이에요. 기본이라서 이런 편집 방법은 익혀두시면 좋아요. 영상이 있어 보인다고 해야 돼요. 편집자마다 이게 스타일이 다 다르니까. 자신의 스타일에 맞춰가지고 편집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여기까지만 할게요. 이쯤에서 꺼지게 하고, 뒷부분은 필요가 없으니까 이렇게 Z 눌러가지고 다 뒷부분 다 날렸어요. 다시 재생을 해보시면은 됐죠?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이게 가장 기본적인 컷 편집이고, 이제 여기에다가 뭐 애니메이션이라든가 장면 전환 같은 효과를 넣어주시면 되겠죠. 애니메이션이 필요 없으신 분은 바로 이 장면 전환을 바로 넣어주실 수 있어요. 요 클립 사이에다가 마우스 커서를 위치하시고 우측 마우스 클릭하시고 이 트랜지션 있죠. 애드 뭐 스퀴즈, 디졸브 와이프, 푸시, 뭐 루마 와이프 이렇게 있는데 가장 기본적인 게 이제 디졸브 같아요. 이렇게 앞에 장면은 점점 꺼지고 뒤에 장면이 점점 나타나고 여기 가장 기본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주시면 되고 저는 애니메이션을 같이 넣어줄 거기 때문에 애니메이션을 먼저 적용을 하고 이제 장면 전환을 적용을 할게요. 좋아요. 그 다음에 컷 편집이 다 끝났으니까 VFX로 넘어가 가지고 이제 애니메이션을 줄게요. 뭐 처음 부분 이제 애니메이션이 필요 없으니까 먼저 장면 전환을 적용을 해야겠다. 이 부분 그때그때 판단을 해가지고 그때그때 적용을 하시면 돼요. 영상 부분은 따로 애니메이션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영상 자체에 움직임이 있으니까는 네, 그런 것만 봐도 좋죠. 여기 앞부분에서 먼저 디졸브 이렇게 주고 컷 포인트야. 아니야. 지금 뭐가 잘못됐나 보네. 오씨, 뭔가 실수했나봐요. 와, 컨트롤 Z, 컨트롤 Z. 컨트롤 Y. 잘 됐는데? 왜 효과가 안 들어갈까요? 원래 효과 또 들어가야 되는데. 디졸브, 센터, to here, from here. 디졸브. 아, 됐네요. 프로미어로 해가지고. 됐죠? 예. 최초 효과 이렇게, 예. 페이드인 되게 이렇게 했어요.
앞에 영상이 없기 때문에 이제 블랙에서부터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영상이. 네, 됐어요. 그 다음 것도 from here에서 centered here. 그러니까 요 클립과 클립 사이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24프레임을 한다는 거예요. 앞 클립에 12프레임, 뒷 클립에 12프레임 해가지고 디졸브 뭐 트랜지션을 적용을 한다는 거죠. 이렇게 디졸브 됐어요. 예, 됐어요. 영상 두 개는 이렇게 적용을 했고, 나머지는 애니메이션을 먼저 적용을 할게요. VFX로 넘어가신 다음에 뭐 세팅, 그래프, 라우팅이 있는데 우측에서 기본적으로 이제 컬러 커렉션이 있어요. 뭐 색깔 같은 거 이렇게 변경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렇죠? 리셋하고 리셋 올. 얘는 닫아주고요. 플러스 버튼 눌러가지고 Add New Effect 효과를 적용을 해주시면 돼요. 애니메이션 적용을 할 거기 때문에 DV 효과를 적용을 해줄게요. 아, 얘를 먼저 돌려야죠. 3D DV를 적용을 하고 Z 값을 이렇게 돌려줄게요. 됐죠? 270도. 이게 참 3D DV에 스케일이 없었어요. 이것도 변경이 된 것 같아요. 원래 없었나? 아무튼 회전을 해주시고 3D DV로 그 다음에 그냥 2D DV 적용을 한 다음에 스케일을 키워줄게요. 됐죠? 스케일 키워주시고 위치도 뭐 적당히 맞춰주시면 되는데 스케일만 키워줄게요. 그 다음에 그 하단에 보시면 키프레임이라고 있는데 처음으로 이동을 한 다음에 포지션에다가 이렇게 포지션 X로 할까요? 아니면 Y로? 좀 키워주고 더 키워주고 X값에다가 줘볼게요. X값에다가 이렇게 키프레임 적용을 하면은 키프레임 두 개가 생성이 되고요. 시간을 이동을 하셔가지고 끝에서 값을 스케일 더 키워줘 볼까요? 정도로 여기서 너무 빠르다. 한 이 정도만 하면 될 것 같아요. 스페이스바 눌러가지고 재생을 한번 해보시면 이제 애니메이션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죠. 됐어요. 지금 회전하고 뭐 확대 그리고 이동의 애니메이션 주는 것까지 키프레임 애니메이션 주는 것까지 확인을 했어요. 키프레임 같은 경우는 뭐 계속 추가를 할 수가 있어요. 플러스 눌러가지고 추가를 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여기서 그 중간에서 이제 값을 이렇게 변경을 하시면 추가가 돼요. 키프레임 선택은 왼쪽 마우스로 안 되네. 제일 처음하고 끝에 거는 선택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원래 이동이 돼야 되는데 선택이 안 되고 중간에 이제 값을 이렇게 변경을 하시는 경우에는 왼쪽 마우스 버튼으로 이렇게 선택을 하실 수가 있고 선택되면 노란색으로 변경이 돼요. 그리고 이 위치는 우측 마우스 버튼으로 이렇게 클릭 드래그 하시면은 이렇게 이동을 하실 수가 있어요. 되죠? 이동이. 지우는 거는 뭐 선택하시고 딜리트가 안 되네요. 마이너스 눌러줘야 됩니다. 해당 키프레임 가서 마이너스 눌러주시면 이렇게 삭제할 수가 있어요. 됐어요. 얘 같은 경우 이제 두 번째 클립은
확대되게 해볼게요. 선택, 2D DV 적용을 하시고 더블 클릭으로 키프레임 처음으로 간 다음에 스케일 마스터에다가 이렇게 키프레임 적용을 하시고요. 또 끝으로 간 다음에 지금 기본값이 1인데 1.2, 1.3, 예, 뭐 적당히 주시면 돼요. 직접 입력하셔도 돼요. 1.5 뭐 이런 식으로 1.5 엔터. 아휴. 1.5 엔터. 예, 됐어요. 됐죠? 너무 빠르다. 처음에 블랙 끼죠? 블랙 지우려면 좀 더 키워놓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좀 더 키워놓고, 너무 빠르니까, 끝으로 가서, 한 1.4 정도? 엔터. 예, 1.4 정도. 이렇게. 네, 됐죠? 얘는 확대가 됐으니까 그 뒤에 거는 이제 축소되게 한번 해볼게요. 똑같아요. 뭐 2D DV 적용을 하시고 처음 가서 이제 스케일 마스터에 키프레임 적용을 하고 좀 확대를 미리 시켜놓고요. 좀 한 1.4 그리고 끝으로 가서 끝에 키프레임으로 가가지고 이제 1.2 정도 하면 되겠죠. 1.28 이 정도면 될 것 같다. 네, 됐어요. 됐어요. 뭐 나머지 거는 뭐 애니메이션 이 정도만 주면 되죠. 뭐 이런 게 있다 정도로만 이해를 하시고 자막을 한번 줘볼게요. 이번에는 그 뒤에 거에는 add new effect 하신 다음에 그러니까 요 지금 효과 같은 경우는 요 시간 편집점을 그 해당 클립 위로 이렇게 이동을 하시면은 그 적용되어 있는 효과가 이렇게 계속 보여요. 보이죠? 자막 같은 경우는 뭐 그냥 그 영상 클립에다 바로 적용을 하셔도 되고요. 지금 카테고리에 DV로 돼 있는데 텍스트로 가시면은 타이틀이 있어요. 타이틀 더블 클릭해가지고 이렇게 바로 적용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요 타임라인에서 인점 아웃점을 이렇게 찍어주세요. 그 다음에 효과를 적용을 해주시면은 FX 창이 이렇게 생성이 돼요. 그 위에 이제 텍스트를 클립처럼 이렇게 적용을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됐죠? 그리고 뭐 또 다른 FX 트랙을 만들고 싶으시면은 현재 FX 이렇게 적용되어 있는 데서 인점 아웃점 또 찍으시고 또 텍스트를 이렇게 뭐 텍스트가 됐든 효과가 됐든 이렇게 계속 적용을 하시면 돼요. 그럼 또 다른 트랙이 생성이 되고 이런 방법으로 사용을 하시면 돼요. 텍스트 넣었으니까는 지금 텍스트가 그냥 이렇게 나오는데 한글을 입력을 할게요. 여기다가 메모장에서 입력해서 가지고 오죠. 이게 참 반전을 줘야 되는데 이렇게 바보들아. 됐어요. 컨트롤 C 닫고 여기 샘플 텍스트라고 적혀 있는 데다가 이제 컨트롤 V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돼요. 폰트 원하시는 한글 폰트로 이제 입력을 하시면 되겠죠. 저 같은 경우 여기 지금 폰트를 별로 안 깔아놨기 때문에 어유 컴퓨터 느려요. 좀 노트북이라서 폰트가 왜 이렇게 많이 깔렸지 근데? 예, 맑은 고딕 그 다음에 볼드 체크를 해줄게요. 예, 뭐 사이즈 여기서 이제 적용
조절도 하실 수가 있고, 불투명도도 이렇게 조절하실 수가 있고요. 페이스, 요거 뭐, 저거지 뭐. 그라디언트 같은 것도 적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보이시죠? 이쁘다. 좋다. 네, 저는 그냥 흰색이 좋아요. 포지션, 뭐예요? 포지션 값도 이렇게 위치? 지금 효과가 이렇게 효과창이 켜진 상태에서 이렇게 직접 위치를 직관적으로 조절하실 수가 있고요. 왜 리셋 안 돼? 안 되네요. 어휴, 뭐, 되는 게 없어. 직접, 예, 이렇게 하시면 돼요. 뭐, 그림자도 넣을 수가 있고, 아웃라인, 테두리죠. 그리고 효과 같은 경우는 저거예요. 뭐, 페이드는 자동으로 이제 나타났다 사라졌다 하는 거고, 원래는 이제 저 같은 경우 여기 폰트에서 오파시티에서 애니메이션을 줄 생각인데 여기 효과 있죠. 패디가 시간도 적당히 조절해 주실 수가 있어요. 초단이고, 그리고 타임라이트, 그러니까 그 타이핑 치듯이 그렇게 해도 돼요. 라이트웍스가 요건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있죠. 페이드로 줄게요. 페이드. 그리고 요건 그러니까 시작할 때 페이드를 주는 거고 끝날 때도 페이드를 똑같이 줄 수가 있어요. 1초 됐어요. 됐죠? 이렇게 만드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좀 길게 갔으면 좋겠으니까 나머지 꺼주고, 길이 조절이 안 되네. 에디트로 가볼까요? 원래 길이 조절도 가능할 텐데 느려요. 테라. 됐네요. 예, 이 효과도 길이 조절이 가능해요. 요 에디트로 오시면 되고 이렇게 길이 조절하시면 돼요. 이렇게 저 맞춰주면 되겠죠? 꼭이래. 확대하면 컨트롤 Z 됐어요. 비디오하고 오디오 다 켜주시고요. 왜 이래? 이렇게 꺼지는 거는 비디오 라우팅으로 가시면 돼요. VFX로 가가지고 라우팅으로 가시면은 두 개가 연결이 지금 끊겨가지고 그래요. 연결이 끊겨가지고 이렇게 연결해 주시면 돼요. 됐죠? 그 뒷부분도 연결이 됐어요. 자동으로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당황하지 말고. 그래프는 뭐지? 뭔지 모르겠네요. 네. 가끔 이래요. 가끔 꺼진 상태에서 효과를 적용을 해가지고 저렇게 변경이 된 거고. 우와. 지금 자막까지 넣었어요. 이렇게 재생을 해보시면은 폭발하겠다. 죄송해요. 컴퓨터 사양이 안 좋아가지고. 튕겼나? 라이트웍스의 좋은 점은
튕겨도 그 자동으로 다 저장이 돼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만약 튕기면은 다시 그냥 켜가지고 그 해당 프로젝트 들어가가지고 다시 편집을 하시면 되고요. 됐어요. 뭐 이렇게 이제 편집을 다 하셨으면은 오디오는 뭐 이제 오디오 관련해가지고 저걸 뭐 효과를 오디오 효과 적용을 하실 수 있는 거겠죠. 이렇게 예, 보이죠? 아유 오디오도 잘랐구나 내 실수로. 됐어요. 크로스페이드를 앞하고 뒤에다 이렇게 적용을 해줄게요. 앞에 적용했는데 됐나? 네, 적용됐어요. 뒷부분에도 예, 효과가 이렇게 되죠. 아이고 너무 느리다. 그러니까 오디오 크로스페이드 같은 경우는 디졸브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오디오에 적용한 디졸브. 끝날 때 점점 소리가 예, 꺼지게 소리가 작아지게 이렇게 만들어주는 효과가 있는 거죠. 여기 직접 이제 키프레임을 적용을 해가지고 만드실 수도 있어요. 뭐 컨트롤 이렇게 적용을 하면 키프레임 적용이 되죠. 이렇게 얘들을 이렇게 하면 이제 소리가 점점 커지겠죠. 이렇게 키프레임을 직접 입력을 해가지고 그런 어떤 음향을 키웠다 줄였다 그런 애니메이션을 적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뭐 끝에 이제 그냥 끝나는 거는 간단하게 크로스페이드 적용을 해가지고 이렇게 적용하시면 되고요. 나머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어떤 효과들인지. 오디오는 잘 몰라가지고. 비디오도 끝날 때 같이 됐으면 좋겠는데. 에디트로 가서 그 영상이 끝날 때 이 영상에도 이제 크로스페이드가 적용이 됐으면 좋겠어요. 없냐? 예, 여기 있죠? to here, 프로미얼로 해가지고 add dissolve. 아, 프로미얼이 아니구나. to here로 해야겠네요. to here, add dissolve. 예, 됐어요. 예, 이렇게 하면 되죠. 됐어요. 예, 이렇게 편집을 다 하시고 이제 내보내기만 하면 되겠죠. 인점 찍어주시고 아웃 끝으로 가서 S 눌러서 끝으로 가고 이렇게 아웃점 찍어주시고 작업 영역을 설정해 주신 다음에 프로젝트 컨텐츠 창에서요. 시퀀스 있죠. 시퀀스 1이 있는데 여기서 우측 마우스 버튼 클릭하시면은 클립보드 선택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하셔야 돼요. 시퀀스만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우측 마우스 클릭 여기 익스포트라고 있어요. 익스포트 비메오하고 지금 유튜브만 활성화되어 있고 나머지는 다 프로예요. 요 라이트웍스 어카이브 같은 경우는 프로젝트를 내보내게 할 수 있어요. 라이트웍스는 따로 저장이 없는데 대신 그 프로젝트를 요 라이트웍스 어카이브로 해가지고 요걸로 내보내면 돼요. 그래가지고 다른 컴퓨터에서 또 열어보실 수가 있는 거죠. 해당 프로젝트를. 나머지는 다 프로예요. 프로 버전에서 쓸 수 있는 거고 필요 없어요. 뭐 유튜브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프레임 레이트 전 24로 할게요. 24. 사이즈는 720p. 720p가 최고예요. 나머지는 다 프로예요. 그 리전, 그러니까 그 내보내기 하는 영역을 마크드 섹션으로 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이건 전체 시퀀스고요. 홀 시퀀스는 이그노 리딩 트레일링 블랙. 그러니까 이 블랙을 무시하는 거죠. 뭐 마크드 섹션이나 아니면은 이그노 리딩이나 트레일링 블랙 요거 선택하시면 돼요. 저는 영역을 지정을 했으니까는 1.5점 다시 지정을 하시고요. 마크드 섹션으로 할게요. 이렇게 설정을 했고, 폴더를 전 지금 바탕화면으로 했어요. 이름을 버커 시즌, 컨트롤 C, 컨트롤 V. 됐죠? 예, 저장할 폴더 지정하시고 파일 이름 지정하고 스타트 누르면은 이제 내분해기가 돼요. 아이고야 느리다. 내분해기 되죠? 여기 태스크에 있어요. 태스크. 제 컴퓨터가 느려가지고 지금 좀 오래 걸리는 거예요. 예, 내보내기 다 되면 맞나요? 예, 내보내기가 완료가 됐어요. 내보내기 완료되면은 그 밑에 이제 경로가 있죠. 이 경로 부분 클릭하시면은 해당 영상을 열어보실 수가 있어요. 왜 안 열려? 저 표시가 되죠? 벚꽃 시즌 이렇게 됐어요. 더블 클릭해서 확인해 보시면은 컴퓨터가 느려가지고 지금 저도 버벅이고 컴퓨터도 버벅이고 알아. 저 뭐야? 중간에 뭐 잘못 들어가 있죠? 이게 마크드 영역으로 하시면 안 되겠네요. 내보내기 하실 때 요거 하세요. 이그노 리딩 트레일링 블랙 해가지고 그래서 오래 걸렸나 보다. 라이톡스가 좀 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테스트 001 네, 스타트. 그래 원래 이렇게 빨리 내보내야 돼야 되는데 됐어요. 체크하고 테스트 001 크기 잘 되죠? 뭐하냐 여기 지금 뭐가 꼬였나봐요 애니메이션이. 키프레임 문제죠 뭐. 키프레임 문제. VFX로 가서 여기 클립이 하나 있네. 이게 왜 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아까 편집을 잘못했나봐요.
그 실수 잘났나 보다. 에디트에서 뭐 이런 거는 그냥 적당히 알아서 하시면 돼요. 보자. S 인점 S 아웃점 찍고 지워주면 되겠죠. 이렇게 뒤에 거를 이렇게 붙여주시면 돼요. 맞나 이게? 이게 원래 이 부분이 이렇게 와야 되네요. 이제 꺼주고 아이 주발 아니야 봐야 돼. 됐다. 됐어요. 된 것 같아요. 아무튼 뭐 내보내기까지 이렇게 설명을 했고요. 어색한 제가 좀 많이 버벅이는데 늘 이래요. 아시잖아요. 뭐야 이거는. 늘 이러니까 이해 부탁드리고요. 아이고야 어렵다. 예, 여기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 뭐 보시다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제가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답변을 드릴게요. 댓글 뭐 답글로. 예.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칠게요.